네, 노동법 1교시입니다. 네, 노동법은 이제 노무사는 노동법의 전문가니까 다른 과목들은 다 배점이 100점인데 노동법은 총 150점 배점이죠. 그래가지고 75점씩 나누어가지고 1교시와 2교시로 교시를 나누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교시는 개별적 그 노사관계, 그 다음에 2교시는 집단적 노사관계, 이런 식으로 노동법은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뉘죠.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적 노사관계 노동법 노무사 1교시 총 배점 75점 먼저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 1번 문제가 엄청나게 빼곡하죠. 네, 길고 노무사는 그 법무사랑은 반대로 20, 30대가 가장 많고 합격자가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죠. 네, 법무사랑 완전 반대예요. 법무사는 합격자가 남자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나이도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더 많죠. 네. 그 노무사와 법무사는 완전히 그 공부하는 계층과 합격자 계층과 나이대, 성별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무튼 뭐 20, 30대들이야 그런데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50대, 60대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노안이라 그러나? 그러면 막 이런 것도 보기 힘들죠. 막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빼곡하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음 1번, 2번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서 50점. 물음 1번이 30점이고 20점이니까 여기다 조금 더 쓸 게 많은가 봐요, 논점이. 그렇게 해서 갑에 대한 논점, 을에 대한 논점,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거를 이제 한 문제처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편, 여기서부터가 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고 갑에 대한 내용, 물음 보고 갑에 대한 내용 풀고, 그 다음에 여기 한편, 여기부터 여기 남은 뒤에 부분 마저 읽고, 을에 대한 거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나머지 25점 75점씩이니까 1교시 2교시 합쳐서 노동법 150점이에요. 총 배점이. 노무사니까 이제 노동법을 이제 다른 과목보다 50점 더 배점을 부여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 2번은 25점으로 이렇게 해서 단독 문제. 뭐 노무사든 행정사든 뭐 보통의 이런 그 전문 자격증 시험들이 다 꼭 문제 1번은 당연히 사례형 문제고 이렇게 물음 1, 2 이런 형태로 꼭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저기 해요. 네, 이제 법원 행시나 법무사나 변호사들 시험처럼 이렇게 그 크게 이제 지문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위 사안과 달리 위 사안에 추가하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개별 논점을 분설형을 하는데 꼭 그걸 이렇게 따라하는 건지 어쩐 건지 꼭 이렇게 물음 1, 물음 2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뚝뚝 띄어서 그냥 해도 개별 문제로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희한하게 이렇게 제1문은 꼭 이렇게 내용 안에서 이렇게 분설형을 꼭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굳이 이런 거를 뭐 형식을 맞추는 건지 어쩐 건지 꼭 이런 게 약간 있네요. 이렇게 시험들을 보면은. 여튼 갑에 대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항상 뭐든지 물음부터 읽고 갑은 자신에 대한 A 회사의 갱신 거절. 갑이 이제 근로자겠죠. 이제 다니는 회사일 거고 A 그 다니는 회사에서 갱신 거절했나 봐요. 뭐 이제 기간제 근로자, 뭐 단시간 파견 근로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갱신을 거절했답니다. 그다음 계약 만료 이제 뭐 계약 만료됐다고 통보를 해줬나 봐요.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 효력이 없다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싸우는 거죠.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이제 그 근로자 갑의 주장이 어떤지 정당한지 안 한지 판별해 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어떤 판례인지는 이제 그 내용이 쫙 깔아주겠죠. 30점 분량으로 쓰고 그다음 이제 을은 근로관계 승계 거부만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답니다. 을의 주장은 정당한가? 여기도 똑같이 그 주장이 정당한지 묻고 있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함. 뭐 해고를 하려면 이를테면 뭐 이제 미리 예고를 해야죠. 날짜를 정해서 뭐 예고도 해야 되고 그냥 다짜고짜 해고하면 안 되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행정법에서 그 침입적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미리 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적인 그런 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논의는 제외함. 그런 거 논점 아니니까 쓰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승계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을은 역시 근로자겠죠. 근로자일 거고 아마 이제 이게 한 문제로 묶여 있으니까 A 회사에서 갑 근로자에 대한 사안과 을 근로자에 대한 사안이 이렇게 이제 나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은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해고를 다투고 있고 을은 이걸 이유로 해고를 다투고 있죠. 둘 다 해고되긴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묶어놓은 것 뿐이고, 예. 그 다음에, 승계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A 회사에서 B 회사로
뭔가 이제 그 뭐 영업 양도등이 뭐 그런 게 있던지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이제 그 소속한 직원들이 이제 그 승계되는 회사로 딸려갈 텐데 이제 이 을은 그거 싫다 이거죠. 그쪽 회사로 가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승계를 거부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이 A 회사가 아마 을을 해고를 했겠죠. 예, 승계를 거부하니까 승계를 B 회사로 예를 들면 다른 회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지금 양도 뭐 B 회사에다가 양도했답니다. 그럼 이제 그 B 회사로 그러면 을이 가야 되는데 을이 지금 가는 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A 회사에 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A 회사가 야 우리 이제 B 회사에다 다 넘겨가지고 자리 없어. 근데 왜 자꾸 저기 하겠대 이렇게 질척거려 이런 거죠. 예. 그냥 B 회사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러고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너무 이렇게 이거는 지금 편집이 안 되니까 한글로 옮겨가지고 그냥 줄 가는 것만 이렇게 띄웠습니다. 내용 단위별로. 자, 문제 1번. A 회사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영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두 개를 운영하고 있네요. 네.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갑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갱신 안 됐다고 이제 저기 했겠죠. 아까 문제가 갱신 거절 그리고 해고한 게 뭐 저기 이제 부당하다고 따지고 있었죠. 갑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네, 그래서 골프장 운영해서 했대요. 자, 그랬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점도 감안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30일 전까지 마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뭐 임차인은 뭐 2개월 전까지 뭐 이거를 그 상대방에게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죠. 그런 식으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렇게 뭐 별다른 그런 고지가 없으면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니까 1년씩 계속 연장되는 거죠.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니까. 자, 그렇게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갑이 A 회사한테 자기를 갱신해 달라. 계약 1년씩 계속 연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런 사안이 없는 한은 자동 갱신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죠. 계약서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그 근로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말해왔대요. 네, 뭐 금반원의 원칙, 행정법에서 맨날 나오는 신뢰 보호의 원칙. 네, 본인이 말을 이렇게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동법 문제가 이렇게 엄청 긴 게 뭐 쫄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어떤 판례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답안지를 뭘로 채워야 되는지 이게 다 그 판결 사실관계거든요. 이것들이 다 그 판결 요지에서 뭐 어떤 예를 들면은 갑이 그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을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긴 거에 대해서 쫄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답안을 쓸 수 있는 건덕지들을 주는 거죠. 지금 결론은 쉬워요. 결론은 쉬운데 이 30점 20점 분량의 답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답안 채우는 힌트들을 여기 문제에서 다 갖고 와야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 주고 있죠. 네.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A 회사가 네가 그렇게 말을 해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예. 뭐 토사구팽하면 안 되죠. 네. A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평가를 했답니다. 근무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근무평가 등급이 낮은 것을 이유로 갑에 대해서 인사위에 심의 없이 종료된다고 통보를 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통보가 부당하다고 싸우는 거였죠. 갑이. 자,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 아까 지금 갑을 포함한 1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아니 무슨 갑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지금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대요. 연장을 해줬는데 갑만 안 해주네. 아니 10명 중에 9명은 해주고 얘는 왜 안 해줘? 뭐 갑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거나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뭐 문제를 일으켰나봐요. 뭐 그런 사정이 있는지 봐야죠. 아니 10명 중에 9명은 다 해줬는데 얘만 안 해줘? 완전 이거 뭐죠 이거? 이런 것들이 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답안에서 이제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갑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한. A 회사는 이렇게 작년, 재작년이죠. 이때 기준으로 이 과거에도 이렇게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이렇게 근무 등급이 낮은 소수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갱신한 바가 있답니다. 아까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까 근로계약서에도 무조건 갱신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직원은 자를 수 있죠. 뭐 무조건 근로자를 다 보호하는 건 아니죠. 뭐 근태도 안 좋고 뭐 그런 사람한테 뭐 고용